엄마, 나 알아보지? 아이의 목소리가 집안을 가르듯 울립니다. 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망설임은 없습니다. 확신입니다. 여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습니다. 손에 쥔 가방이 바닥으로 떨어질 뻔합니다. 입술이 하얗게 질립니다. 아니야, 나는. 말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숨이 막힌 사람처럼 고개만 저을 뿐입니다. 그때 거칠게 아이를 끌어당기는 손이 나타납니다. 그 여자한테 가지 마.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입니다.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끝까지 눈을 떼지 않습니다. 눈물이 고인 채로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엄마, 나 기다렸어.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머리는 아니라고 하는데 가슴이 먼저 알아보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따로 있습니다. 이 집 사람들 모두가 저 여자를 보고 놀라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을 본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누군가 낮게 중얼거립니다. 그 여자가 왜 여기 있어? 도대체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한 아이는 처음 보는 여자를 엄마라고 부르고 어른들은 그 사실을 부정하려 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버스에서 내린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주름진 종이에 적힌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맞다. 여기가 맞다. 그 거대한 철문 너머로 보이는 저택은 마치 다른 세계 같았다. 흰 대리석으로 지어진 건물, 정원에 서 있는 동상들, 분수에서 떨어지는 물소리. 모든 것이 그녀가 살아본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것들이었다. 가슴이 철렁했다. 이런 곳에서 일을 한다면 한 달에 얼마를 버는 거지? 아이의 학용품비, 월세, 밀린 의료비.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손에 쥔 면접 통지서가 자꾸만 구겨졌다. 2026년 4월 25일 오후 2시 보모 채용 면접. 시계를 봤다. 1시 47분.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충분하다기보다는 불안감만 더 커지기엔 충분한 시간이었다. 그녀는 거울이 될 만한 것을 찾아 자신의 모습을 비춰봤다. 세탁소에서 일할 때 입던 파란 운동복에 검은 바지, 다리에는 낡은 운동화, 머리는 며칠 만에 감았고 얼굴은 피곤했다. 화장을 할 여유는 없었다. 립스틱 한 개 사는 돈이면 아이 도시락 반찬이 된다는 생각이 습관처럼 떠올랐다. 한숨을 쉬었다. 이미 진 싸움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갈 수밖에 없었다. 철문 앞에 다가섰을 때 경비실에서 한 남자가 나왔다. 까만 정장을 입은 경비원은 그녀를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훑어봤다. 시선이 곱지 않았다. 여긴 뭐하러 왔어요? 목소리가 냉랭했다. 마치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을 보는 눈빛이었다. 보모 면접을 보러 왔습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미 자신감이 떨어져 있었다. 경비원은 코웃음을 쳤다. 마치 농담을 들은 것처럼. 보모, 저 집에서 보모를 뽑는다고? 어딘가 잘못 들었을걸? 아니, 면접 통지서가. 통지서? 보여봐. 그녀는 종이를 꺼냈다. 경비원이 받아들더니 한번 훑어보고 던져주듯 돌려줬다. 그럼 들어가 봐. 1번 입구로. 그리고 신발은
그대로 두고 들어가. 그 말에는 암묵적인 뜻이 담겨 있었다. 너는 여기서 벗을 가치가 없다는 뜻. 너는 이 집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는 뜻. 철문이 열렸다. 자동으로. 마치 로봇이 불필요한 것을 집 안으로 통과시키는 것처럼 그녀의 발은 자갈길을 밟았다. 자갈이 윤기나는 검은색이었다. 분명 비용이 많이 들었을 것 같은 자갈이었다. 그 위에 남겨지는 자신의 발자국이 자꾸만 이상해 보였다. 저택으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멀었다. 정원이 너무 넓었다. 산책로 같은 길이 휘어져 있고 그 곁에 나무와 꽃들이 심어져 있었다. 누군가는 이것을 매일 관리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사람도 자신처럼 하루하루를 버티며 사는 사람일까? 정문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손은 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대리석 문 위에는 커다란 문고리가 달려 있었다. 금색이었다. 진짜 금색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값비싼 것처럼 보였다. 손을 들었다. 문을 두드리려고. 처음 한두 번은 약하게 두드렸다. 너무 크게 하면 안 될 것 같았다. 하지만 소리가 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래서 조금 더 강하게. 똑똑똑. 심장이 벌떡 내려앉는 소리가 들렸다. 아니, 이건 내 심장의 소리일 뿐이다. 이제 문이 열릴 거야. 누군가가 나올 거야. 그리고 나는 조사당할 거야. 왜 왔는가? 너는 누구인가? 정말 일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들이 쏟아질 거야. 문이 열렸다. 그 순간이었다. 엄마.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높고 맑은 목소리. 어린아이의 목소리. 금방이라도 깨질 것 같은 그런 목소리.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눈앞에는 7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서 있었다. 곱슬곱슬한 검은 머리, 크고 맑은 눈. 그 눈빛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자신이 놓쳤던 것을 찾아낸 것처럼, 마치 오래 기다려온 누군가를 만난 것처럼. 엄마, 정말 엄마야? 아이가 다시 말했다. 그녀는 말을 잃었다. 입이 떨렸다. 이건 불가능했다. 이 아이를 본 적이 없는데, 아니, 이 아이를 본 적이 없다고 확신했는데. 그런데 왜 이 아이의 눈빛이 이렇게 낯설지 않은가? 아이가 달려왔다. 작은 손이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그 손의 온기가 전해졌다. 낯선 것이 아닌 익숙한 온기. 엄마가 왔어. 아이가 중얼거렸다. 마치 오랫동안 꾸는 꿈이 깨어나는 것처럼. 그 순간 뒤쪽에서 높은 목소리가 들렸다. 아이 물러나. 그 여자가 누군지도 모르잖아. 검은 정장을 입은 할머니 같은 여자가 아이를 밀어냈다. 날카로운 표정, 냉담한 눈빛. 그리고 그 여자는 그녀를 노려봤다. 넌 뭐 하는 거야? 그녀는 말을 할 수 없었다. 가슴이 철렁거리고 있었다. 손에 남겨진 아이의 온기가 자꾸만 떨리고 있었다. 이건 면접이 아니었다. 이건 뭔가 다른 것이었다. 모든 것이 멈춘 듯했다. 아이는 할머니에게 밀려났지만 계속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두려움도 의심도 없었다. 오직 확신만 있었다. 마치 자신이 본 것이 거짓일 수 없다고 믿는 그런 확신. 엄마, 왜 나한테 등 돌려? 아이가 다시 말했다. 목소리에 눈물이 묻어 있었다. 할머니는 아이의 입을 손으로 막았다. 조용해. 너는 위로 올라가.
하지만 올라가라고.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그녀를 바라보는 눈은 여전히 간청하는 눈이었다. 마치 자신을 버리지 말라고 애원하는 눈. 그녀는 움직일 수 없었다. 발이 묶인 것처럼 가슴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이건 뭔가 잘못되었다. 뭔가 아주 크게 잘못되었다. 아이가 마지못해 계단으로 향했다. 한 발 떼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를 바라봤다. 엄마. 그 한마디가 사라질 때쯤 아이는 계단 위로 사라졌다. 그제야 할머니가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아니, 창백한 게 아니라 무언가 놀라움으로 뒤섞인 얼굴이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너 정말. 할머니의 손가락이 그녀의 얼굴을 가리켰다.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복도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무슨 소리야? 중년의 남자가 나타났다. 비싼 정장, 깔끔한 외모, 권위 있는 표정. 이 집의 주인처럼 보였다. 그 남자의 눈이 그녀를 훑고 지나갔다. 그리고 순간 그 눈이 움찔했다. 누구야, 이 사람? 보모 면접을 보러 온 거. 할머니가 말했지만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다. 마치 자신도 그 말이 맞는지 의심하는 목소리. 남자는 다시 그녀를 봤다. 이번엔 더 자세하게. 눈에서 눈으로, 코에서 코로, 입술에서 입술로. 마치 그녀의 얼굴 어딘가에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는 것처럼 찾고 있었다. 보모. 맞아, 보모 채용했지. 남자가 말했다. 하지만 그 말도 자동적인 것처럼 들렸다. 그의 시선은 계속 그녀에게 머물러 있었다. 그녀는 입을 열려고 했다.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목이 말라 있었다. 아이. 그 아이는 뭐지? 왜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는 거지? 면접 준비 다 했어? 위로 올라와. 남자가 말했다.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뭔가 이상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네, 올라가겠습니다. 그녀는 겨우 그 말을 짜내며 계단을 올라갔다. 걸음이 자연스럽지 않았다. 다리가 자꾸만 떨렸다. 뒤에서 남자와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 여자 봤어? 응. 뭔가 이상한데. 뭔가 이상한 게 아니라.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절대 그럴 리 없어. 그 말이 떨어질 때 그녀의 발이 계단에서 미끄러졌다. 손잡이를 꼭 잡고 버텼지만 심장은 이미 떨어져 내려가고 있었다. 계단을 다 올라간 후 그녀는 긴 복도에 서 있었다. 벽에는 액자들이 붙어 있었다. 가족 사진들, 아이 사진들. 그중 몇 개에는 아이의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있었고 누군가 지워진 듯한 흔적이 보였다. 마치 누군가 그 사진 속에서 제거된 것처럼. 이쪽입니다. 음성이 들렸다. 뒤를 돌아보니 중년의 여자, 아마도 집사인 듯한 여자가 서 있었다. 검은 정장, 깔끔한 차림새, 전문적인 표정. 그녀는 그 뒤를 따라갔다. 복도는 끝이 없을 것 같았다. 창문을 통해 정원이 보였다. 아까 걸어온 길이 다시 보였다. 마치 다른 세상으로 빠져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여기가 아이분 방입니다. 집사가 멈췄다. 문 앞에서 아이는 혼자 있어요? 그녀가 물었다.
네, 아이분은 위층에 계십니다. 혼자 방에 있을 겁니다. 집사의 목소리도 뭔가 조심스러워 보였다. 면접은 어디서 보나요? 서재에서 보실 겁니다. 이쪽으로. 집사가 다시 걸어갔다. 그녀도 따라갔다. 하지만 두 발이 계속 뒤로 끌렸다. 아이의 방이 뒤에 남겨지고 있었다. 아까 그 아이의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다. 엄마. 그 한마디가 자꾸만 울려 퍼졌다. 서재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하지만 책으로 가득 차 있었다. 벽 전체가 책장이었다. 높은 천장까지 책들이 쌓여 있었다. 누군가 이 많은 책들을 다 읽었을까? 아니면 그냥 장식일까? 남자는 이미 책상 뒤에 앉아 있었다. 할머니도 소파에 앉아 있었다. 자, 앉아. 남자가 가리키는 의자는 책상 앞, 마치 법정에 서 있는 피고인처럼 보이는 자리였다. 그녀는 앉았다. 이름이 뭐야? 남자가 물었다. 저는 목이 또 말라왔다. 뭔가 이 남자에게 자신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위험해 보였다. 마치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순간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분. 이름 묻는 거잖아. 왜 대답이 없어? 남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미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보모 경력이 3년. 미정? 이름이 미정? 할머니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그 이름, 너 정말. 엄마. 남자가 할머니를 제지했다. 하지만 그의 얼굴도 변해 있었다. 색이 빠진 것처럼 방 안에 이상한 침묵이 흘렀다. 마치 뭔가 너무 중요한 것이 공중에 떠 있는데 아무도 그것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은 침묵. 그 침묵을 깨는 것은 작은 발소리였다. 톡톡톡. 복도에서의 발소리. 아이의 발소리인 것 같았다. 곧 문이 열렸다. 아이가 나타났다.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다. 울었던 흔적이 있었다. 아빠, 할머니, 그 사람은? 아이가 물었다. 하지만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아이의 눈은 다시 그녀를 찾았다. 아이, 너 왜 내려와? 남자가 말했다. 그 사람. 꼭 내가 본 사람 같은데. 아이가 말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나 봤던 것 같은데. 엄마 맞지? 아이가 다시 한번 확인했다. 마치 현실인지 꿈인지 확인하려는 것처럼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모였다. 남자의 눈, 할머니의 눈, 집사의 눈, 그리고 아이의 눈. 특히 아이의 눈이 그랬다. 그 눈빛 속에는 기억이 아닌 뭔가 더 깊은 것이 있었다. 마치 영혼이 영혼을 인식하는 것처럼. 마치 몸은 분리되었어도 마음은 항상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입니다. 난 너를 모르는. 거짓이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자신도 뭔가 기억할 수 없는 것이 있었으니까. 자신도 이 아이를 모르는데 이 아이는 자신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가장 무서웠다.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거짓이야. 작은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 말에 담긴 슬픔은 저택 전체를 흔들 것처럼 컸다. 너는 내 엄마야. 그리고 그 말과 동시에 뒤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 여자는 절대 이 집과 관계가 있을 수 없어. 절대.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마치 자신에게 계속 말을 들려주고 있는 것처럼 그녀는 움직일 수 없었다. 앉아 있을 수도 일어날 수도 없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아이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할머니는 창밖을 보고 있었다. 아빠는 서류를 들었다 놨다를 반복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꿈이기를 바라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저택의 보모실에 있었다. 어제 일이 어떻게 끝났는지는 기억이 명확하지 않았다. 남자아이의 아버지인 것 같은 그 남자가 뭔가 말했고 할머니가 항의했고 아이는 울었다. 그리고 누군가 그녀를 이 작은 방으로 데려온 것 같았다. 보모실은 깔끔했다. 흰 침대, 작은 책장, 화장대. 하지만 어딘가 감옥 같은 느낌이 들었다. 창문은 있지만 밖을 보려면 서 있어야 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들어와. 그녀가 말했다. 집사가 나타났다. 손에는 검은 옷 여러 벌을 들고 있었다. 부모님 제복입니다. 아침 6시에 아이분을 깨우시고 학용품 준비 확인하신 후 아침 식사 챙겨드리면 됩니다. 점심은 아이분이 학교에서 먹고 저녁은 7시에 아이분과 함께 드시면 집사의 목소리는 공식적이었다. 마치 자신이 보는 사람을 개인이 아닌 기계처럼 대하는 목소리. 그런데 어제 그 아이, 그녀가 물었다. 집사의 목소리가 끊겼다. 아이분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질문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집사가 다시 말했다. 이번에는 경고하는 톤으로. 그 말이 전부였다. 집사는 옷을 침대 위에 놓고 나갔다. 그녀는 제복을 입었다. 검은색, 흰색 앞치마. 어딘가 누군가 이미 입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깨끗했다. 거울을 봤다. 낯선 여자가 거울에 비쳤다. 아니, 낯선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시간에서 온 자신처럼 보였다. 마치 잃어버린 자신의 일부를 입고 있는 것처럼. 아침 6시 그녀는 아이의 방 문을 두드렸다. 일어나. 학교 갈 시간이야. 침묵. 다시 두드렸다. 조금 더 강하게. 들어가도 돼? 여전히 침묵. 그녀는 문을 열었다. 아이는 침대에서 일어나 있었다. 창밖을 보고 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깨어 있었던 것처럼. 안녕. 그녀가 말했다.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아이가 돌아봤다. 눈빛이 어제와 달랐다. 어제는 기쁨과 슬픔이 섞여 있었다면 오늘은 확인하는 눈빛이었다. 마치 자신이 본 것이 정말 있었는지 확인하려는 눈. 정말 왔어. 아이가 중얼거렸다. 아, 응. 내가 보모로 일하게 되었어. 그녀는 말했다. 거짓을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것이 진실이었다. 근데 여기서 일하는 거죠. 그래서 매일 봐야 해. 하지만 엄마, 아이가 말했다. 뭐, 엄마라고 불러도 돼? 그녀의 가슴이 철렁했다. 아니, 다른 사람 앞에서는 그냥 선생님이라고 불러. 그래, 선생님이라고 해. 그런데 셀 때는? 셀 때? 우리 둘이 있을 때. 그때는 엄마라고 불러도 돼? 그녀는 대답할 수 없었다.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다. 안 된다. 그냥
이름으로 불러. 내 이름은 뭐였지? 그녀의 이름이 뭐였지? 미정이야. 아이가 말했다. 그녀가 놀라 돌아봤다. 넌 어떻게? 어제 엄마가 말한 거 들었어. 아버지가 물었잖아. 미정이라고. 아이가 말했다. 아직 어린아이 목소리로. 그래. 그래, 나는 미정이야. 그녀는 말했다.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이 이상했다. 마치 누군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말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이름인 것 같았다. 몸이 반응했다. 심장이 반응했다. 그럼 우리 집을 돌아다녀도 돼? 아이가 물었다. 뭐? 집을. 너가 여기서 일하니까 집을 돌아다닐 수 있잖아. 혹시 기억나는 게 있어? 아이의 눈이 그녀를 바라봤다. 너무 진지한 눈. 너무 오래된 눈. 아이의 나이에는 맞지 않는 눈. 일단 씻고 옷을 갈아입어. 학교 갈 준비를 해야지. 그녀는 말을 돌렸다. 아침 준비가 끝난 후 그녀는 아이를 학교 가는 차에 태웠다. 운전사가 운전했다. 그녀는 아이 옆에 앉았다. 그들 사이의 거리는 팔길이 정도였다. 하지만 그 거리가 마치 태평양처럼 느껴졌다. 학교에 도착한 후 아이가 차에서 내렸다. 미정아, 응? 기억해 줄 거야? 우리 집을? 아이가 물었다. 내일 봐. 많은 생각을 해봐야겠어. 그녀가 말했다. 아이는 운동장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아이가 사라지자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긴 한숨. 마치 오래 잠수를 하다가 수면으로 올라온 것처럼. 저택으로 돌아가는 길에 운전사가 물었다. 부모님 처음이세요? 네. 이 집이 많이 복잡합니다. 아이분 아버지도 바쁘고 할머니도. 운전사가 말을 멈췄다. 아이분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엄마가, 미안합니다. 운전사가 말을 지웠다. 하지만 그 말은 이미 공중에 떠 있었다. 엄마. 그녀는 그 말을 붙잡았다. 저택으로 돌아온 후 점심을 준비했다. 냉장고를 열었다. 양식이 정리되어 있었다. 라벨이 붙어 있었다. 누군가 아이를 위해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다. 그녀는 집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아이가 물었던 대로 혹시 기억나는 게 있을까 해서 1층 거실, 주방, 서재, 2층 침실들, 욕실들, 그리고 3층에 올라갔다. 계단이 좁았다. 마치 손님들이 오지 않는 곳처럼 3층의 문들은 대부분 닫혀 있었다. 하나의 문 앞에서 그녀는 멈췄다. 빨간색 문. 마치 예전에는 누군가 여기를 자주 들어왔을 것처럼 손잡이가 오래되어 보였다. 하지만 깨끗했다. 손을 올렸다. 문을 열려고. 거기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집사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그녀는 손을 내렸다. 뭐가 있길래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주인의 명령입니다. 집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계단을 내려왔다. 하지만 마음은 그 빨간 문에 남아 있었다. 마치 그곳에 자신의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는 느낌. 마치 자신이 찾고 있던 것이 그곳에 있다는 느낌. 저녁, 아이가 돌아왔다. 학교는 어땠어? 좋았어. 그런데 아이가 잠깐 멈췄다. 우리 집 기억났어? 아직은 아니야. 그녀가 말했다. 그것도 거짓이었다.
뭔가 자꾸만 기억이 떠오르려고 했다. 마치 물 위의 기포처럼 떠올랐다가 사라지고 다시 떠올랐다가 사라지고. 그래도 괜찮아. 천천히 기억해. 아이가 말했다. 너무 어른스러운 목소리로. 밤 아이를 재운 후 그녀는 복도를 걸었다. 다시 3층으로. 빨간 문 앞에 섰다. 손을 올렸다. 조심스럽게, 마치 누군가 보고 있을 것처럼 문고리를 잡았다. 차가웠다. 돌렸다. 철컥. 문이 열렸다. 어둠 속에 무언가가 있었다. 침대, 책장, 사진. 손을 뻗었다. 불을 찾으려고.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거기는 절대 들어가면 안 돼. 아이의 아버지였다. 얼굴이 창백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미안합니다. 저는 이 집 구석구석을 너무 잘 알고 있네. 왜 그런 거지? 남자가 물었다. 목소리가 차가웠다. 저는 그냥 집을 알고 싶었어요. 알고 싶었어? 처음 온 사람이 왜? 남자가 다가왔다. 혹시 너 정말 뭐요? 아,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남자가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그녀의 얼굴을 훑고 있었다. 내일부터는 3층에 오지 마. 알겠어? 네. 그리고 아이한테도 뭔가 말하지 마. 아이가 혼란스러워하니까. 남자가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밤 그녀는 자지 못했다. 천장을 봤다. 그리고 내내 생각했다. 그 빨간 문 뒤에 뭐가 있을까? 왜 아이가 자신을 엄마라고 부를까? 왜 자신은 기억이 나지 않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자신은 정말 누구인가? 3주일이 지났다. 그녀는 이제 저택의 일상에 녹아들고 있었다. 아침 6시 기상, 아이 깨우기, 학용품 확인, 학교 가는 차 태우기, 점심 준비, 저녁 식사, 숙제 봐주기, 자장가 부르기. 자장가. 그 자장가는 어디서 나온 걸까? 어느 날 밤 아이가 자장가 불러줄래? 라고 물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몰랐다. 하지만 입을 열자 알 수 없는 멜로디가 나왔다. 자장자장 우리 아기. 밤하늘 별처럼. 아이는 그 목소리에 눈을 감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노래인 것처럼. 마치 그것이 자신의 엄마가 부르던 노래라는 걸 기억하는 것처럼. 어디서 배운 거야? 그 노래. 다음 날 아이가 물었다. 모르겠어. 그냥 나왔어. 그녀가 말했다. 내 엄마가 항상 그 노래를 불러줬어. 정확히 그 멜로디로. 그리고 그때는 엄마 품이 따뜻했어. 아이가 말했다. 그녀는 아이를 바라봤다.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근데 넌 왜? 왜 뭐? 아이가 물었다. 왜 나한테서 떨어져 있어? 왜 기억을 안 해?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대답할 수 없었다. 자신도 그걸 알고 싶었으니까. 매일 밤 그들은 둘만 있을 때면 아이가 그녀를 엄마라고 불렀다. 그리고 매일 밤 그녀는 그것을 부정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내 이름은 미정이야. 나는 너의 부모야. 그래, 선생님이야. 하지만 아이는 들은 척하지 않았다. 엄마, 나 왜 아빠가 날 안 봐? 왜 할머니는 나한테 소리를 질러? 왜 우리 집이 이렇게 이상해?
아이가 물었다. 그건 엄마는 몰라. 뭐가 일어났는지. 아이의 눈이 커졌다. 마치 자신의 엄마가 정말로 뭔가를 모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나도 모르겠어. 난 여기 온 지 3주밖에 안 됐어. 그녀가 말했다. 아이는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기억 못하는 거구나.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거구나. 아이가 말했다. 너무 어른스러운 목소리로. 누가 널 이렇게 가르쳤어? 이렇게 어른스럽게 말을. 우리 할머니. 할머니는 날 자주 혼자 놔뒀어. 그리고 난 생각을 많이 했어. 왜 엄마가 안 오는지, 왜 혼자만 있는지 생각을 많이 했어. 아이가 말했다. 그녀의 가슴이 철렁했다. 혼자였니? 정말? 응. 오빠도 없고 할아버지도. 할아버지는 아주 오래전에 돌아가셨어. 그래서 엄마랑 할머니, 아빠 그리고 나. 넷이 여기 있어야 했는데. 아이가 말을 멈췄다. 그런데 엄마가 없어졌어. 하루아침에.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그래서 나는 엄마가 안에 갇혀 있다고 생각했어. 또는 엄마가 자러 가 있다고. 그래야만 할 수 있었어. 그래야만 아침에 일어날 수 있었어. 아이가 한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아이를 안았다. 아이의 등을 쓸어내렸다. 괜찮아. 이제 엄마가 여기 있어. 말이 입에서 나왔다. 자동적으로 아이는 그녀의 품에서 몸을 떨었다. 진짜? 응. 약속해? 응. 그녀는 약속했다. 자신이 뭘 약속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다음 날 아이가 학교에 간 후 그녀는 거실의 소파에 앉아 생각했다. 아이가 말했던 것들을 정리해 보려고. 아이의 엄마가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그녀를 자신의 엄마라고 본다. 혹시 자신이? 손이 떨렸다. 할머니 봤어? 갑자기 할머니가 나타났다. 거실에 가득 찬 모습으로. 아니요. 또 생각에 빠져 있네. 뭘 생각하고 있어? 할머니가 소파에 앉았다. 그냥 아이에 대해서요. 그녀가 말했다. 아이 말이야? 그 아이는 불쌍한 아이야. 할머니가 말했다. 왜죠? 뭐가 일어났어요? 그녀가 물었다. 할머니는 그녀의 얼굴을 한참 동안 보다가 창밖을 바라봤다. 엄마가 죽었어. 그 말이 실처럼 공중에 떠올랐다. 뭐라고요? 아이 엄마가 5년 전에 죽었어. 사고로. 그 이후로 우리 집은 정상이 아니야. 내 아들은 일에만 빠져 있고 나는 아이를 키우고 있고 아이는 엄마를 잊지 못하고 있어. 할머니가 말했다. 5년? 그녀가 중얼거렸다. 넌 왜 이런 걸 묻는 거야? 넌 이미 알고 있지 않아? 할머니가 갑자기 그녀를 노려봤다. 뭘 알죠? 모르는 척하지 마. 넌 뭔가 이상해. 처음부터. 할머니가 일어섰다. 내 아들이 또 실수하는 건 아닐까봐 걱정돼. 그 아이한테 또 상처를 주는 건 아닐까봐. 할머니가 가사실로 가버렸다. 그녀는 혼자 거실에 남겨졌다. 할머니의 말이 계속 울려 퍼졌다. 아이 엄마가 죽었어. 그런데 아이는 자신을 엄마라고 부른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저녁
아이가 돌아왔다. 미정아, 오늘 학교는 어땠어? 좋았어. 근데 아이가 말을 멈췄다. 근데 기억나? 내 생일? 아이가 물었다. 생일? 응. 내 생일은 10월 15일이야. 엄마가 그날 나한테 선물을 사줄 거라고 약속했어. 아까 내가 5살이었을 때 아이가 말했다. 그녀는 숨을 쉬지 못했다. 10월 15일? 응. 그리고 내 이름은 준호야. 준호. 근데 왜 엄마는 날 이름으로 안 부르고 아이라고만 불러? 아이 준호가 물었다. 준호. 그녀는 천천히 그 이름을 반복했다. 준호. 그 이름이 가슴 깊숙한 곳에서 뭔가를 깨웠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이름인 것처럼, 마치 자신의 영혼이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처럼. 엄마, 왜 울어? 준호가 물었다. 그녀는 자신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미안해. 난 왜 미안해? 엄마. 왜냐하면 그녀가 말하려고 했을 때 아이의 아버지가 나타났다. 준호, 숙제 좀 해. 아버지, 미정아한테. 숙제해. 지금. 목소리가 차갑게 끊어졌다. 준호는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가 떠나가면서 뒤를 돌아봤다. 그 눈빛은 여전히 그녀에게 매달려 있었다. 그 밤 그녀는 다시 3층의 빨간 문 앞으로 갔다. 문을 열었다. 이번엔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어둠 속에 손을 뻗었다. 불을 찾았다. 철컥. 불이 켜졌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멈춰섰다. 방 안에는 아이의 사진이 가득했다. 벽 전체에, 프레임 안에, 액자에, 포스터처럼. 그리고 그 모든 사진 속에는 자신이 있었다. 자신의 젊은 버전이. 검은 머리, 환하게 웃는 얼굴,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 이게 뭐야? 그녀가 중얼거렸다. 침대 옆에는 일기장이 있었다. 표지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미정의 일기. 아이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것들. 그녀는 일기장을 들었다. 손이 미친 듯이 떨렸다. 첫 페이지를 열었다. 우리 준호, 안녕. 엄마야. 이 일기를 읽고 있다는 건 아니, 우리가 헤어졌다는 뜻일 거야. 그래도 괜찮아. 왜냐하면 넌 절대 혼자가 아니니까. 엄마는 항상 너한테 함께 할 거니까. 글씨가 흐릿해졌다. 마치 눈물이 떨어진 곳처럼. 그녀는 바닥에 쓰러졌다. 준호. 내 아기. 준호. 목이 아플 정도로 울었다. 그리고 그 울음 속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했다. 어딘가에서 잠들어 있던 기억이. 그녀는 3층의 그 방에서 나올 수 없었다. 일기장을 손에 쥔 채로 사진들 사이에 앉아 있었다. 자신의 젊은 모습들이 벽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자신이 여기 있어야 한다고, 기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시간이 흘렀다. 얼마나 흘렀는지는 모르겠지만 밖은 이미 어두워졌다. 아래에서 누군가 자신을 찾고 있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준호를 해친 적이 없다는 것. 이 집에 아무것도 진짜가 아니라는 것. 자신이 죽은 게 아니라 어딘가에 있었다는 것. 모든 게 천천히 떠올랐다. 일기장의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우리 준호가 학교에서 칭찬받고 왔어. 수학 시험에서 100점. 엄마는 너무 자랑스러워.
너는 정말 똑똑한 아이야. 엄마를 닮은 거야. 그리고 너는 착한 아이야. 아빠를 닮은 거야. 넌 최고야. 절대 잊지 마라. 어떤 일이 있어도 넌 최고의 아이야. 그날의 일도 쓰여 있나? 그녀가 중얼거렸다. 계속 넘겼다. 페이지마다 준호를 향한 사랑이,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날짜는 계속 지나갔다. 3월, 4월, 5월, 그리고 5월 27일. 그 날짜에서 손이 멈췄다. 준호, 오늘은 엄마가 너한테 아주 중요한 것들을 말해야 할 것 같아. 혹시 이 일기를 읽고 있다면 넌 이미 알 거고 싶지만 엄마는 내게 꼭 말해주고 싶어. 엄마는 너를 사랑해.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세상에 없어. 그런데 엄마가 너한테서 떨어져야 할 수도 있어. 아빠가, 아니 할머니가. 복잡해. 오늘 할머니는 엄마에게 말했어. 아빠 회사가 위기라고. 그리고 엄마와 아빠의 결혼이 실수라고. 그래서 엄마가 너한테서 떨어져야 할 수도 있다고. 엄마는 거기서 나가려고 했어. 할머니의 손을 떼려고 했어. 하지만 그 순간 일기가 멈췄다. 그 다음 페이지는 찢어져 있었다. 뭐가 일어났어? 그녀가 혼잣말했다. 문이 갑자기 열렸다. 거기서 나와. 아이의 아버지가 들어섰다. 얼굴이 창백했다. 마치 자신이 본 게 정말로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인 것처럼. 이 방을, 넌 들어가면 안 돼. 내가 뭐라고 했어? 나가. 그녀는 일기장을 들고 일어섰다. 이게 뭐예요? 이 방이 뭐예요? 그리고 이 사진들은? 나가라니까. 남자가 손을 뻗었다. 일기장을 빼앗으려고. 하지만 그녀가 손을 휙 빼냈다. 내가 뭐예요? 정말로? 넌 알면 안 돼. 남자가 말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내가 죽었나요? 정말 죽었나요? 아니야. 넌 죽지 않았어. 그럼 뭐예요? 그럼 내가 뭐예요? 그녀가 소리쳤다.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할머니가 올라오고 있었다. 여긴. 할머니가 숨을 고르며 말했다. 그 할머니를 보는 순간 그녀의 몸이 자동으로 반응했다. 무섭다. 이 여자가 정말로 너 여기 뭐 하는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뱀처럼 나왔다. 이 방을 봤어요. 그리고 이 일기를 읽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말했다. 일기? 할머니의 얼굴이 확 굳었다. 그걸 주지 말았어야 했어. 내가 뭐라고 했어? 할머니가 남자를 노려봤다. 엄마, 그 여자한테는 아무것도 주지 말아야 한다고 했지. 아무것도. 할머니, 저는 기억이. 그녀가 말했다. 기억? 넌 뭘 기억할 거야? 넌. 할머니가 말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웃음을 흘렸다. 소름 끼치는 웃음. 아, 맞다. 넌 기억할 수 없지. 왜냐하면 넌. 엄마, 이제 그만해. 남자가 소리쳤다. 왜? 그 여자한테 진실을 말하려고? 그 여자가 뭐 하는지, 왜 여기에 있는지 말하려고? 할머니가 남자를 노려봤다. 그 순간 계단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할머니, 준호의 목소리였다. 준호, 여긴 들어오면 안 돼. 남자가 외쳤다. 하지만 준호는 이미 방에 들어와 있었다.
준호는 그녀를 보고 일기장을 보고 벽의 사진들을 보고 할머니를 봤다. 모든 것을 본 것처럼. 아빠, 이 사진들은? 준호가 물었다. 준호 나가. 아빠, 이 여자는 정말 엄마야? 그 질문이 공중에 떠올랐을 때 모든 것이 멈췄다.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길고 깊은 한숨. 알겠지? 이제 알겠지? 우리가 왜 그 여자를 이렇게 대해야 했는지. 할머니가 남자에게 말했다. 엄마, 제발, 5년 전 그 사건, 넌 기억하지? 우리 가정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 여자 때문에 어떻게 모든 게 끝났는지. 할머니가 말했다. 그날 나는 그 여자에게 말했어. 아빠 회사가 위기라고. 그리고 이 결혼이 실수라고. 왜냐하면 그 여자는 아무 도움도 안 되니까. 우리 집의 귀족적인 혈통에 맞지 않으니까. 할머니가 계속했다. 그럼 그 여자는 화를 냈어. 나한테 손을 올렸어. 그래서 나는 그 여자를 계단에서 밀어냈어. 침묵. 뭐라고요? 그녀가 말했다. 넌 계단에서 떨어졌어. 머리가 계단 모서리에 부딪혔어. 혈액이 많이 흘렸어. 할머니가 말했다. 우린 병원에 데려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랐어. 우린 경찰에 신고할지 모르겠었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가문의 명예였어. 그래서 뭐를 했어요? 우린 넌 죽었다고 했어. 교통사고로. 할머니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마치 자신이 한 일이 당연한 것처럼. 준호한테? 준호는 어렸지. 겨우 2살. 그게 뭔지 몰랐어. 그래서 우린 모두에게 말했어. 그리고 모두가 믿었어. 그럼 나는 어디에? 병원에. 개인 병원에. 우리 돈으로. 할머니가 말했다. 넌 거기서 5년을 있었어. 뜬 눈으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면서. 타박상, 뇌진탕, 기억상실. 의사들은 넌 절대 깨지 않을 거라고 했어. 왜 깨워준 거예요? 깨우지 않았어. 넌 스스로 깨어났어. 2주 전, 그 병원의 관계자가 우릴 찾아왔어. 그리고 말했어. 그 여자가 깨어났다고. 할머니가 말했다. 우린 당황했어. 내가 살아있다는 게, 내가 깨어났다는 게. 그래서 의사에게 돈을 줬어. 그 여자가 여기 올 때까지 아무도 모르도록. 그래서 나를 보모로. 응, 위장이었어. 우린 생각했어. 넌 기억이 없을 거고 우린 너를 천천히 없애면 된다고. 또는 우린 너를 다시 돌려보낼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게. 할머니가 말했다. 준호의 얼굴이 창백했다. 할머니, 그럼 엄마는? 준호가 말했다. 우리 엄마는 죽지 않은 거예요? 응, 죽지 않았어. 이 여자는 살아있었어. 이 5년 동안 계속. 할머니가 말했다. 그녀는 벽에 기대섰다. 다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5년을 어디선가 누워 있었다. 5년을 준호 없이, 5년을 이 가족 없이. 그리고 지금 그녀는 기억이 돌아오고 있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날 그 밀침, 계단, 고통, 그리고 그 후의 어둠. 미정아, 엄마. 준호가 다가왔다.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내가 정말 엄마 아니야?
아이의 목소리가 부러질 것 같았다. 그녀는 준호를 안았다. 강하게, 마치 자신이 풀려나갈까봐 두렵듯이. 엄마야, 준호. 엄마가 여기 있어. 그 순간 아이의 아버지가 움직였다. 할머니, 이제 멈춰. 이제 정말 멈춰야 해. 남자가 말했다. 뭐라고? 난 이렇게 못 살아. 5년을 이렇게 못 살아. 이 거짓이, 이 죄책감이 나를 죽이고 있어. 남자가 말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 순간 뒤에서 집사가 나타났다.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다 녹음했습니다. 모든 게. 집사가 말했다.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모두 녹음 파일과 함께. 집사가 말했다. 이 집의 비밀은 이제 끝입니다.